네, 어제는 청주에 계신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파트에 감정을 해드리고 왔는데 그분 집에도 현관에 딱 가보니까 이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관에 꼭 두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잘 지키시고 현관에 두시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나쁜 운을 막을 수 있고요. 집안의 모든 좋은 재물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운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바로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걸림이 없도록 순탄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직접 행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계속해서 꾸준히 봐주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바로 이 현관에 둬야 될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보다 현장에 다녀보면은 소금 단지를 아직도 두지 않고 이 소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소금에 대한 의미를 한번 더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소금은 옛날부터 진짜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부터도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귀중한 존재로 자리 잡은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인체적인 생물학적인 의미로도 우리 몸에 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소금이 옛날에는 정말로 귀중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큰 자산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 초창기에 세워졌던 국가들은 이 소금 자체들을 나라에서 도맡아가지고 전매를 했던 만큼 그만큼 이 소금이 소중했던 우리 인류사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살 수 있고 오히려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삶에 귀하게 되기까지는 불과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순히 집안에 앞에 소금 단지를 두면 되지 이렇게 말이 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 현재에서도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그런 운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 남아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소금을 두면 좋다, 안 좋다 이런 무속인 분들이라든지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지식도 쌓이고 정확한 운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소금 자체는 우리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을 했고 또한 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어떤 분께서는 이 소금 자체가 일본에서 왔던 풍습이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풍수학적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소금 자체,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옛 문헌에도 남아 있습니다. 풍수적인 의미로서 소금은 불의 기운을 막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불의 기운이 강한 마을일수록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을 주민 전체가 소금 단지를 매년 혹은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심고 불의 기운을 잠재우길 바랬던 그런 예풍습이 남아있던 우리의 고유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만큼 불의 기운도 그렇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나쁜 애군을 막는 의미가 옛날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소금 단지를 어디다 두면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현관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은 모든 좋은 운들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나쁜 일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운이 따라 들어올 때는 옆에 나쁜 운들이 또 어떻게 한번 삐짓고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삐짓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소금단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관에 두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집안에 좀 음침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 집 안이라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뭔가 모르게 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체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소금단지 또 하나 해가지고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온데에 막 두면은 안 되고요. 현관에 딱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심쩍다 싶은 그런 부분에 소금단지를 하나 더 두는 정도로만 집안을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소금단지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알게 되면은 꼭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죠. 그럼 소금단지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단지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색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 여쭤보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건 이제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이라는 건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뭐 어떤 색깔이라고 해서 뭐 물의 기운을 가졌고 뭘 막아주고 이거는 조금 갖다 붙이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지혜를 전달드려야 되지만은 또 반대로 너무 이상한 지혜를 양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든 크기든 색이든 뭐 딱 정해진 건 없다. 하지만 지나친 거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드리지 않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뭐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소금단지 저도 집안에 계속 두고 있지만은 요만한 사이즈면 됩니다. 진짜 요만한 사이즈. 작은 이런 독이라든지 또 소금단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멋진 공간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집안에 꼭 필요한 그 소금단지를 잘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색이든 뭐 이런 전통 도자기 형태든 흰색이든 밖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꽃무늬가 있는 흰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 자체도 너무 크지만 않으면 되고 막 이렇게 10kg 막 담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요만한 단지만 있으면 되니까 요걸 딱 잘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또 이렇습니다. 소금의 양과 교체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소금의 양 역시나 이 단지를 가득 채우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3분의 2 정도만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쌀떡을 채울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쌀떡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쌀떡 영상 꼭 한번 보시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소금의 양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체 시기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옛 문헌의 그런 기록들을 보자면은 마을에서 2년에 한 번씩 소금 단지를 교체하기도 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입춘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완벽하게 2023년에 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소금단지 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현관에 두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적당한 양으로 해서 채워두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내년 때 입춘이든 뭐 설이든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1년 주기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라오는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다 알려드렸는데도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그러면 이 소금을 먹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 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다른 용도로 쓰든지 식용이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뭐 버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버린 것도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또 크게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 소금 먹어야 되냐라고 꼭 질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하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금단지 집에만 두면 좋냐? 아닙니다. 사무실 혹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다른 여러 영업장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됩니다. 특히 큰 사옥이신 분들은 아마 제대로 풍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여러 풍수지사분들 부르셔가지고 막 큰 성물 같은 것도 비싸게 막 수백만 원 이상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성물도 하시고 하겠지만은 사실 뭐 그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옥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지라든지 안에 구조가 좋아야 되는 거지 뭐 돌 하나 박는다고 그곳의 운기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보책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들어오는 입구, 사옥이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소금단지라든지 소금을 넣을 만한 뭔가를 하나 비치를 해두시는 것 역시나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왜냐면은 사무실이든 영업하는 공간이든
사람이든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운도 올 수 있겠지만은 나쁜 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애군을 막을 수 있는 이 소금단지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관에 꼭 두셔야 되는 이 소금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있었던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새로운 것들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것들은 옛날 과거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란 옛날에 있던 것을 모방하고요. 그것을 모방하고 다시 모방하다 보면은 새롭게 나온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지금의 창조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과거를 무시하는 민족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애군도 같이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소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 갈 집이 고민이시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파트 평면도만 있으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내부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풍수 진단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 배치 풍수 인테리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전달해 드립니다. 직구조 진단서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신청서가 있는데 직구조 진단서 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컨설팅 안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구조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샘플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을 보시고 여러분들 평형대에 맞춰서 견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견적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컨설팅 신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게 될 여러분의 인생을 절약해드릴 진단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짜 부자의 길로 안내해드릴 그런 진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